2018년 5월 10일, 그렇죠? 5월 10일입니다. 문학과 독서치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치료는 이제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심리 치료고요. 그 문학 중에서는 이제 줄거리가 있는 텍스트들이 있죠. 그걸 이제 서사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사문학 중에서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 스토리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토리의 3요소 기억나시죠? 예, 인물하고 사건하고 배경이었습니다. 또 배경의 3요소도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하고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스토리를 이제 존재하게 하는 행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존재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되죠. 그 이야기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디스코스. 디스코스를 이제 찾아보면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되게 다양한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하다, 뭐 진술하다, 또 심지어는 뭐 설교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규, 뭐 논쟁하다. 그런데 공통점은 다 동사라는 거예요. 뭔가 하는 행위, 예. 이야기를 창조하는 행위, 또 기법, 그런 걸 다 총체적으로 디스코스라고 하겠습니다. 디스코스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기법이나 기술. 그 기법이나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롯. 이 서사문학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디스코스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플롯을 구성하는 거예요. 플롯을 구성하는 것. 플롯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대단히 다양한 어떤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완벽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그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플롯은 가장 간단하게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뭐였습니까? 플롯? 시험 치고 다 잊으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강의를 하죠. 줄거리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야기의 줄거리. 그런데 정확한 의미에서 그건 플롯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줄거리가 존재하게 하는 행위가 플롯이거든요. 그 설계 있잖아요. 그 줄거리의 설계도가 플롯이죠.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줄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서사학을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어요. 플롯을 줄거리라고 해버리면은 그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일 텐데,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줄거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줄거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도 배열해보고 저렇게도 배열해보는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게 구성하는 그 설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설계하는 행위, 그걸 플롯이라고 한다면 이건 스토리의 요소가 아니라 디스코스라고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다르게 구성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래서 이제 플롯이 또 다른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 여러 개의 사건들을 작가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가는데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플롯이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과 사건을 붙여놓는 접착제가 플롯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 그런데 꼭 같은 사건을 세 개를 배열하더라도 이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이게 다르게 짐작하도록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읽은 그 서사 책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이 살았다, 왕비가 살았다, 왕비가 죽었다, 왕도 죽었다. 이 네 개의 진술이 인과관계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끈끈해 보입니까? 왕이 살았다, 왕비가 살았다,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 아주 대단히 느슨한 플롯이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제가 플롯을 구성해 볼게요. 이거 인과관계가 조금 더 끈끈해지도록 구성해 볼게요.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플롯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구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인과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예시를 들어보이는 겁니다. 왕이 살았다, 왕비가 살았다. 둘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느 날 왕비가 죽었다. 왕은 슬펐다. 왕이 죽었다. 그러면요? 어째서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왕이 왕비를 그리워하다가 죽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도 슬퍼서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어서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나 보다라고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배열하면은. 그런데 다르게 좀 배열해 볼게요. 왕이 살았다. 왕비가 살았다. 왕은 왕비의 정절을 엄청나게 의심하는 편집증이 있었다. 어느 날 왕비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왕비는 왜 죽은 거예요? 어떤 편집증에 의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죽는 얘기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 인과관계를 그런데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묘사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작가가 하는 거예요. 네, 작가가 하는 거예요. 꼭 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추론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롯은 그래서 작가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설계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면 꼭 같은 사건도 이제 인과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플롯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플롯의 종류는 이랬어요. 영웅 플롯, 또 뭐가 있더라? 뭐 성격 플롯, 로맨스 플롯, 뭐 비극 플롯 이렇게 몇 가지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운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플롯을 디스코스에 있어서 이 플롯의 요소를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서술해보고 또 혹은 내 삶의 이야기를 진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하는 툴로 활용하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플롯이 있거든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표본이 되는 그런 플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도 봐봐요. 기준이 되는. 이게 위에다 입는 옷은 아무리 변형돼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게 기준인가요? 팔뚝을 낄 수 있는 두 개의 이게 구멍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변형돼도 팔뚝을 낄 수 없다면은
이도시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 바지가 아무리 변형돼도 바지에 원형이 있잖아요. 예. 다리가 들어가요. 예, 다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고무줄만 넣고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무리 변형돼도 그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 원형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36가지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4가지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원형들이 그렇게 막 수만 개 되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 플롯이 있어요, 사랑 플롯. 사랑. 그런데 거기에 패밀리들이 있어요. 원수하고의 사랑 이런 게 있어요. 원수 집안하고의 사랑.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옳지,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현대판으로. 두 집안이 원수인데 아들 딸들이 꼭 사랑해. 드라마에서도 계속. 예, 드라마에도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하고. 근데 못 이루어야 더 재밌죠. 사람들은 더 애잔해하거든요. 원수의 가문이라는 게 사건이 되는 거고 예. 그것을 풀어헤치는 게 스토리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예, 그 갈등 구조가 되죠. 예, 그 갈등 구조가 이제 뭐 서로 잘 될 것 같다가 또 못 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구성할까? 그건 이제 플롯의 진행. 플롯은 시간성이에요. 이야기의 시간성.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플롯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순차적으로 시간 속에다가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 여기 적혀있는 그 구성 느낌이네요. 네, 구성 이야기의 구성의 요소죠. 그 이제 이 사랑 플롯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루지 못할 사랑, 그 원수 가문하고의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격차가 너무 큰 그런 사랑도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려고 하는 거,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난 뭐 귀족 가문의 대통령과의 옳지, 예, 뭐 다이애나 왕비 같은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현실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독한 사랑 플롯도 있어요. 지독한.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지 아무도 못 말려. 예, 아무도 못 말려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사랑과 관련된 그런 전형적인 플롯이 이렇게 좀 바뀌고 저렇게 바뀔 뿐이에요. 예, 사랑 플롯. 또 유부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얘기 안에서 이제 이 사람 플러스 그 주인공에 따라서 또 두 커플로 다 다르게 복잡하게도. 예, 뭐 삼각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뭐 사각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근데 이쪽에는 예. 가문 나오고 저쪽에는 신데렐라 컴플렉스 나오고. 예, 뭐 짝사랑 플롯도 있고요. 네. A는 B를 사랑하고 B는 A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예, 그 사랑은 영원한 주제 같아요. 우리 서사의 주제로 무한히 우려 먹어도. 그다음 우정 플롯이 있어요. 우정은 이제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우정은 동성간 혹은 이성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결이 대단히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우정 플롯은 되게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정 플롯. 둘은 적대 집안, 정치적으로 적대 집안인데 아버지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계속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해가지고 계속 숨겨주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이런 거예요. 그런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세상 속에. 그리고 또 어떤 플롯이 있냐면요. 성장 플롯이 있어요. 이 성장 플롯은 우리 그 독서 치료의 문학 텍스트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예를 들어 보면 갈매기의 꿈, 네, 이런 거 아시죠? 네,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네, 성장, 누군가가 마당을 남탁이라든지 최근에 그 성장 플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동 문학의 옷을 입고 소설,
조설의 옷을 입고 이런 계속 하나의 인물이 점점점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죠. 장발장 같은 경우에도 성장 플롯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빵을 훔쳤다가 막 이렇게 탈출했다가 계속 엄청나게 형을 받았던 그 범죄자가 성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잖아요. 특별히 아동 소설이 되게 많아요. 그 청소년 문학의 성장 소설. 오빠는 사춘기 뭐 이런 것은 가족 성장 소설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성장 소설이죠. 그런 게 있나면은 또 탈출 플롯도 있어요. 탈출.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아주 천신만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걸 깨고 나가 가지고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탈출 플롯도 정말 많아요. 끝없이 반복이 돼요. 대표적으로 쇼생크 탈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빠삐용? 쇼생크 탈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도 많죠. 광복절 특사 기억나십니까? 거기 이제 죄수들이 길을 쓰고 감옥을 탈출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광복절에 자기네들이 특사로 풀려나는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그걸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버려 두면 이제 탈주범이 돼서 큰 벌을 받는데 들어가야 이제 걸어서 나오잖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죠. 그 밖에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봐요. 어떤 플롯, 전형적인 플롯들이 있을까요?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런 것도 있대요. 자기 운명과의 대결, 운명, 그 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기 어떤 운명이 딱 지어졌어요.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성차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딱 굴레가 씌워져 있는데 그런 굴레를 과감하게 도전해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플롯이 있어요. 그런 게 대장금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그 여자 그리고 궁녀 그런 한계를 끊임없이 깨뜨리잖아요. 나중에 은여로 변신해 가지고 수술도 하죠. 그 대장금이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한 20가지 돼요. 20가지. 그 전형적인 플롯. 한번 그런 플롯을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가 보시면은 내 목록 속에 한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게 이제 뭐죠? 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플롯이 주된 플롯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진단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그걸 또 쓸 수 있어요. 배신 플롯 너무나 유명하죠. 배신은 영원한 인류의 플롯입니다. 배신. 원수 복수 플롯. 그 복수. 맞아요. 복수 플롯. 그것도 정말로 유명하죠. 중국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 원수를 갚아다고 제자한테 그러면은 제자가 열심히 무술을 연습해 갖고 원수를 가족이 아니고 제자가 보통 하죠. 뭐 가족도 되고 제자도 되고 뭐. 중국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의 또 제자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못 갚았어요. 원수를. 탐구 플롯도 있어요. 탐구는 뭔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제가 하나 모험 플롯도 있어요. 모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뭘 아주 소중한 걸 찾아가지고 계속 해저 동굴 탐험 뭐 산만리 뭐 해저 항상 얘기에 딱 되면은 엎어버리는 계속 나오는 거 영화든 뭐든 이제 좀 됐는데 그때부터 또 역경이 시작되는. 반전에 완전히 이게 평화로움이 얼마 못 가게 자꾸 봐야 돼서 그런
그것도 플롯 안에 드는 건가요? 이게 판타지 같은 것도. 판타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상상의. 판타지. 네. 예,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앨리스.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플롯이겠네요. 그때 청담동 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왠지 내용은 신기한. 기억 안 나. 저는 그 제목이 있어 신기했던 게. 아니, 집에 TV가 없어서. 예전에 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신데렐라 얘기 같은데 왜냐면 부잣집 아들이 얘를 읽고 얘는 근데 이제 막 당당하게 자기를 찾아가는데 제목이 왜 앨리스일까 하는 생각이 사실 쟤는 앨리스가 아니고 신데렐라 아닐까? 앨리스는 성장 플롯입니다. 근데 걔가 성장해 가는 예, 내용. 성장해 갑니다. 예. 그래서 걔가 앨리스. 신데렐라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 그렇죠. 예, 우연히 찾아온 그럼 행운. 그거는 뭘까요? 네? 그 뭐지 우리 아들이 최근에 막 열심히 하던 책이 있는데 뭐죠? 이렇게 마법 이렇게 하는 거. 해리포터. 해리포터도 어떤 모험과 성장 소설입니다. 그것도. 그죠. 오해. 예, 성장. 오해 플롯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오해가 일일이 그렇죠. 했던 오해가 불러온 비극 플롯. 예, 그러니까 이렇게. 꼭 밝혀지는. 예, 오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네요. 화합. 예. 화합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 예. 예. 갈등과 화해. 예. 갈등이 있어 화해가 있거든요. 작가들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작가들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확 쓰는 줄 알았거든요. 작가는 생각에 어렸을 때는 글 쓰는 사람 단순히 그 네. 사람 펜으로 글이 나올 거다라는 네. 나는 펜에서 글이 나오는 줄 알았어. 네. 어렸을 때. 네. 여기서. 네. 맞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계속 써야지 나와요. 그렇지. 근데 마음과 예. 체험에서 글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창작은 거의 직관적인 영역입니다. 설계를 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직관적. 그렇지만 쓰다 보면은 이끌려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 조정대 선생이 예전에 그 인터뷰에서 한번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었는데요. 당신이 태백산맥을 아주 몰입해서 집필을 할 때 되게 신비한 일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가 기를 모아서 집필에 임했는지 스위치 전기불 있잖아요. 스위치를 끄면 그게 바박 그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휴즈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필하다가 이제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집필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 잠이 들면은 자기 이야기 속에 등장 인물들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항의를 한대요. 아니 왜 빨리 이야기를 쓰지 않느냐? 당신이 이야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 빨리 써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또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기와 자기가 하나가 되네. 그냥 현실을 예.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진짜로 뛰어난 이야기는 작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실까요? 계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예. 결과 중에서 제가 지식 이 채널 5분 걸 아침에 보고 왔는데 회색 인간인가 하는 책을 그 젊은 그 사람이 그 노동 그 세밀노동하는 일에서 하는데 뭐 자기 말로 글이 나오는데 가방끈도 짧고 나는 그것만 한 노동자인데 어느 날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그게 글 올리는 그 뭐지 공포 영화 네. 게시판에 네. 올렸다가 그냥 맨날 보다가 재밌네요 뭐 이랬다가 나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올렸는데 딱 한 댓글이 뭐 재밌네요 뭐 또 하고 싶다 이 말 듣고는 매일 올렸다 그러대 그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처음에 계획하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안 근데 그러니까. 샘물을 녹이면서 하루 종일 예.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만. 그래서 어떤 작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태어난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보는 하려고 관점도 했는데, 있어요. 예, 그냥 퇴근하면 1시까지 쓰기만 썼다고. 그러니까 산파 역할. 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동화나 이제 이런 걸 쓰지는 않지만 어떤 골똘하게 생각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재수 나쁘게 이제 컴퓨터 전원이 나가가지고 글을 팍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투덜투덜하면서 공시렁공시렁하면서 그 글을 다시 써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그 글이 재생된 적이 없어요. 소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글도 그래요. 그러면 그 글은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글이라니까 또 쓰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 강의도 그래요. 제 강의도 지금 이걸 한 20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같은 강의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책이라도 그죠. 예, 그 듣는 대상이 달라지고 또 내 경험이 또 달라졌고 주제만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온 거 보고 제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죠. 어떻게 같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매번 다르죠. 예, 글 보고 읽지 않는 나 그렇죠. 예. 그냥 같은 얘기로 들려요. 선생님이 하시면 항상 똑같은 소리로 들려요. 좀 이야기가 되게 신비해요. 신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태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리어 왕이라든지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정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나하고 동시에 이제 숨쉬고 있는 그런 실존 인물로 느껴지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 작품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생텍쥐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어린 왕자가 아직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력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말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플롯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모험? 뭡니까? 작년까지 있다가 깨는 게 운명인 것 같아요. 정해져. 운명 플롯? 예, 작년까지 정해져. 작년까지는. 예, 그랬는데 심리학 수업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또 걸려 있었고 그 일이 동생이랑도 얘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꿈을 꿨다. 그 꿈은 있는 거죠.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만약에 이제 누가 아팠다. 그럼 그 사람이 아플 거다. 이런 식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미신. 네. 미신이 생활을 되게 불행하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었는데 네. 강하게 동생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숙명 플롯이구나. 숙명. 근데 그때 제가 토요일날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꿈자리가 안 좋았어요. 많이. 그랬는데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안 가야 된다. 가면은 큰일 난다. 근데 안 갔어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그때 수업하시는데 목요일 날 하고 제가 주말에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얘기하실 때 그 심리학의 어느 파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사람들은 이게 그 우연히 일어난 일 그 몇 개만 딱 되면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적용시켜서 산다. 그게 미신이에요. 예. 예. 그 말을 또 듣는 순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설명을 또 다르게 하신 그 심리학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예. 순간 이게 심리학으로 정리되어 있을 정도의 그런 거구나 싶은 순간에 한번 극복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두려워가지고 그날 전날까지도 고민했어요. 비행기 예약이 돼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애들 말짱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플롯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신경 안 써. 동생이 언니야 꿈이 그러는 갑다 그냥 꿈에 네가 뭐 영화를 봤거나 뭐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게 딱 있었어요. 예. 우리 사모님은 뭐가 지배적입니까? 성장. 성장. 예전에는 이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주어진 것, 내 환경에서 뭐 이 정도는 됐지 뭐.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이 정도는 됐지 뭐. 그 이상 뭐 알고 보지도 않고. 네. 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이게 인생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만난 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독서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네. 그다음에는 꾸준히 내가 성장해야 내가 남을 이끌어줄 수가 있겠구나. 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네.
네. 내가 한없이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꾸준하게 내가 목사님 교수 말씀대로 이제 독서를 통해서 네. 꾸준한 성장을 이루감으로써 네. 내가 내 이 자리에서 네. 다른 사람도 또 내 자녀도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성장이 안 되면 같이 성장이 안 되는 거라는 네. 네. 그래서 성장. 그 플롯을 어느 순간에 이제 채택을 하셨군요. 예. 저도 요즘은 그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성장.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내가 이 성장이라는 이런 플롯이 딱 내한테 딱 전복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도 그래서 권유하는 사모님도 계셨고 근데 네. 이제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후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뭐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그러면서 그 이제 그거를 나를 이게 인도해준 먼저 앞서 성장해서 나를 인도해준 그 윤 사모님이 네. 너무 감사하고 지금 네. 내 인생에 있어서. 네. 새로운 줄기 하나가 생긴 그러니까 거잖아요. 내 인생에 인생을 있어서. 보여준 네. 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하나. 네. 윤경 새로운. 사모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어떠세요? 뭐가요? 행복하게 살자. 봉사. 그 봉사도 있지만 좀 그 내면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 성숙. 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하는. 좀. 예. 아 플롯 중에서 희생 플롯도 있어요. 희생. 끝없는 자기 희생. 예. 그런 자기 희생. 근데 희생은 저는 그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기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뒤에 가서 느꼈어요. 가족한테 넘치는 희생은 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희생.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안 그렸어요.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인 친구가 너가 손 안 그리는 게 좀 이상하다. 7살인가 6살인가 할 때 너 그거 한번 진짜 독특하네. 알아봐. 이거. 손을 그리긴 그리는데 아니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끝이 이렇게 뭉통하게. 네, 그냥 팔 끝인 것 같은데 지는 그게 손이겠죠. 네. 그랬는데 그냥 누구 알아볼 거 없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은 기다려주시고 네. 다 해주지 마시라. 네. 아이한테 놀랐어요. 기회를 주라고. 예, 이렇게 제가 다 해줬던 거예요. 7살 때까지도 단추,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못 사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왜냐면 내가 답답하니까 제가 부지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애가 느린 아이거든요. 좀 행동이. 네. 막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좀 뺐어요. 근데 좀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때때마다 그게 있어. 뭐냐 하면 내 엄마가 해주는데 3살쯤 되면 내가 이러거든. 저희 큰애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독특하네.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둘째는 근데 엄청 강한데 둘째 그림은 더 놀랐어요. 제가. 왜?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는데 둘째는요 손이 얼굴만 해요. 애기 그리는데 손이 하나하나 다 따로 그려요. 이걸 애기 때 그 그림을 좀 빨리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네.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근데 이 손이요 엄청 강하다가 이 손이 작아지더라고요.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작아지게 제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손을 너무 강하게 그려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아주 심한 강하거든요. 오빠까지 자기가 이제 단추 채워주고 아기 때부터 그리니까 이 미술 표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플롯이 드러나는구나. 네, 제 친구 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도 플롯이 있지만 한 사회에도 플롯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플롯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70년간 지배한 게 증오 플롯이었거든요. 증오. 적에 대한 증오. 북한을 증오하고 일본을 증오하고 증오 플롯.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서 이제 평화와 화해의 거대한 이 민족의 서사가 바뀌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 거기에 환원하는 사람. 근데 큰 물줄기는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 큰 플롯은 작은 플롯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민족의 이제 한 민족의 플롯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것은 어떤 경쟁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없이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승리하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거기서 처지면은 비참해지고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요. 내 속도대로 가면 되지. 저 사람이 앞에 간들 무슨 소용이고 뒤에 온들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이렇게 진짜 선생님 부르시고 반을 탁 자르시면서 반은 대학 가고 반은 전공.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쟁에 뒤처진 아이들은 나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에 뭐 20%만 데리고 그렇게 당하면은 사람들이 슬퍼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거대한 플롯들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답게 하나 한번 성찰하고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정체성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지금 물론. 같은 경우 소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소비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간이 많아진다 하면은 돈을 좀 작게 벌어도 그 시간에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줌에도 불만이 지금 엄청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고 되게 불만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공 플롯도 있어요 우리 사회. 성장과 성공은 꽤 다르거든요. 네. 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성공했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 거는 각자마다 틀리니까. 그렇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거의 돈같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자 되기에 성공하고도 이제 삶이 비참해진 사람도 많잖아요. 뭐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걸 성공하고도 가족은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건 다른 플롯이에요. 제가 이제 플롯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되고 한번 제 치유적 자서전을 쓰면서 나를 지배했던 플롯들이 뭐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배해온 플롯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불안, 열등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가난 이런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1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 10가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한 3학년 때 평생 학습자로 살기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평생 학습자.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스승들의 이제 그런 가르침과 또 몇몇 사례를 보고 이제 제가 채택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플롯을 선택하는 순간에 처음에 플롯은 내가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한 플롯이 나를 또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어떤 그런 기회가 눈에 보이고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성장한 것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보고 하고 싶은 학문을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그 맥락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평생 학습자로 살기로 결심한. 그리고 저는 아내랑 떨어져서 살지 않기로 가족은 더불어 사는 거다 이런 플롯도 세웠었어요. 어떤 경우에 누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한다고 쳐봐봐요. 당신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에다가 생활비까지 다 줄 테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가족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 당신 혼자만 와야 될 자금인데요. 그러면 거절할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해온 적도 없지만 해온다 하더라도 거절할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제안이라면 어떤 것도 저는 거부하기로 선택했고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그걸.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자라서 자발적으로 떠났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플롯도 제가 세운 적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승승의 패러다임을 추구할 거다. 어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다든지 또 상대방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구조는 절대 만들지 않고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지점을 끊임없이 찾아서 윈윈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내도 다르지 않아요. 아내도 내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그 반대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을 끊임없이 찾아갈 거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내 동료들하고 행복하게 일하겠다. 그것도 제 플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한 게 같이 밥 먹는 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다른 동료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선임이었는데 진짜 자주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중간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딱 아침에 출근하면은 신방을 가라고 밖으로 이제 교인들 만나러 보내가지고 저녁 때 보고서 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거예요. 1년이 돼도 한 번도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시스템을 겪고 나서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런 한 10가지 플롯이 있어요. 저한테 10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총체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 이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는 책에 쓰여 있는 그런 작가들이 창작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치료, 이야기 치료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로 만들도록 도와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플롯이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걸 이제 문학 치료에서 잘 발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왕자 이야기라든지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그 짤막한 그 전래 그런 동화를 가지고 그 이야기 이어서 만들기 놀이를 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진짜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중년의 여성이신데 자기가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도 자기는 신데렐라처럼 된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백마탄 왕자가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더래. 그 순간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나를 지배하는 그 플롯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텍스트를 가지고 놀아보면서 자기를 지배하는 게 신데렐라.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행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도 끊임없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노 프로블럼인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가 사장님이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는 이건 좋은 플롯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영웅 플롯이라든지 그런 걸 채택할 필요가 있죠. 채택하면은 도와주거든요. 그 플롯이 그걸 풍부한 서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배유한 작가님 그 문학 처정리 편지 예. 쓰신 분, 네 그걸 문학 그거 하시는 거 불토크 갔었거든요. 네. 교육청에서 해서. 근데 그 이야기 치료할 때 배유한 작가님이 자기가 쓰시는 중에 엄마랑 좀 서운했던 게 있었대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못하게 해서 옛날에 예. 나이가 좀 되니까 한 60 되시나 하니까 그 공부 못하게 된 그 한이 좀 맺힌 게 엄마한테 불만 있었던데 그 평소에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이 소설 쓰는 중에 그걸 넣어가지고 막 썼는데 치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자기 발견이죠. 예. 자기가 발견하고 이 플롯이 이제 한때는 잘 작동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채택한 그 뭐죠? 한때는 작동했지만은 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효과가 나는 플롯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알아냈어요. 울지 않는 남자 플롯. 강한 남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언제 채택했나 보니까는 10대 중반쯤 그걸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을 한 거예요.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돼. 예.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강한 남자가 되려고요. 제가 거기 샌드백을 만들어가지고 막 혼자 치고 태권도 교본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혼자 막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강한 남자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은 제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 막 공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울고 신세한탄하고 이래서는 안 됐던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강한 남자가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딱 각인되고 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부작용 어떻게 이제 부정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울지 않는 남자니까 나만 울지 않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약한 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아파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딴 거 가지고 아프다고 그러지? 나는 저보다 더 엄청난 것도 다 겪어냈는데 혼자 부모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대학도 다 졸업했는데 검정고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왜 저딴 걸 못 참아? 이렇게 해서 막 화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막 야단치고 있어요. 구박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아프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게 내가 비정상이다. 우리 아내가 비정상이 아니고 아이가 아프다고 우는 게 비정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걸 깨닫고 이제 차근차근 되짚어 보니까는 그 플롯이 딱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무자비한 남자를 만든 거지. 무자비한 남자.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많이 남자들 우는 거는 볼 일이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남자를 네. 울면 안 되라. 다 그렇지는 않겠죠. 거의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안 그러실 거예요. 우시는 거 목사님 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정서적인 남자도 많아요. 저희 남편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한 번도 안 울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날도 안 울었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거에 정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얘기를 말씀하시면 좀 안 좋은 성격이잖아요. 그게 안 좋은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찾은 거지. 내가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만약 화가 난다. 그 내가 자녀한테 화가 나. 이렇게 탁 할 때 걔가 화가 난 내 화를 확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라. 그럼 이제 화가 난다고요? 그럼 걔한테 너 왜 그래? 그리고 탁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걔한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왜 걔가 저렇게 하면 내가 왜 화가 날까? 결국엔 생각해보면 내 어렸을 때 내랑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화가 나는 거야. 걔가. 전이 감정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걔가 얄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내가 목사님은 반대로 이제 나는 이렇게 이겨냈는데 저 약한 모습에 화가 나는데 나는 또 동일한 모습에 또 화가 난다고. 그럼 내가 이런 데 상처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어린이는 저럴 수 있는데 애는 저럴 수 있는데 야단치는 엄마가 야속할 뿐인데 왜 내가 또 다시 대물림으로 얘한테 이렇게 할까? 그냥 이해하고 그걸 그냥 애니까 받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전이 감정이 생기죠. 생활 속에서 예. 그 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데 뭔가 내가 변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건 좀 바뀌는데 애 키우면서 나도 계속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그때 생각하고 나면 까먹어버리니까 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 어디 적어놔야니까 그때서 잘 보이는데 그 이제 우리를 돌이켜 보면은 플롯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의 플롯만 작동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플롯들이 작동하는데 그걸 또 하나로 엮어서 또 주된 플롯이 존재해요. 그 플롯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칼라를 분위기를 결정해요. 비극적인 플롯을 가진 사람은 늘 비극적으로 해석하고 슬퍼할 거고 희극적인 플롯을 가진 사람은 비극적인 사건도 좋게 해석해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 것이고 그건 그 플롯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보면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시켜보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플롯을 찾아내도록 도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왕따예요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배적인 플롯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자기를 왕따라고 규정하고 그 플롯의 지배를 받는다면은 보세요. 학교 가서 자기를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건에도 주목할까요? 친구하자고 눈짓을 보내는 아이가 눈에 보일까요? 따돌리는. 그렇죠. 플롯에 맞는 게 보여요. 플롯에 맞는 게. 그거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플롯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무시하는 그런 우리 두뇌가 그래요. 여기 오시면서 간판 다 기억 못 하시죠? 네. 비전교. 뭐만 보셨습니까? 비전계만 골똘하게 보고 오셨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아이가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따돌리는 아이들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예? 뭐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놀라고 하지.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친구가 된다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에 플롯은 내가 선택하지만은 일단 그 플롯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플롯이 나를 또 이끌어가는 이런 상호작용. 맞아요. 예. 딸이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요? 네. 중학교 2학년 이제 해가지고 이게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중이잖아 중이. 근데 처음에 딱 하여튼 뭐 여차여차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어느 날 결석을 하게 됐어요. 아파서 결석하고 다음날 딱 갔더니 학교 완전 반전이 된 거라. 이제 본인이 되게 이렇게 애들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말고 이후에 전화번호에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3명 4명이 같이 이렇게 됐어요. 같이 됐는데 하루 딱 뭐지 이거 결석하고 난 다음 딱 완전 반전이 된 거예요. 딱 가니까 완전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예. 어제는 연락해서 못했는데 결석한 날이 막 반장 뽑고 이런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반장 누가 됐어? 그러니까 몰라. 이러고 친구들이 한 2번, 3번 물어봤대요. 다른 거를. 근데 애들이 뭐 전혀 이제 이 반응을 뭐 시큰둥하게 하니까 이 분위기 이상하다 하고 딱 이제 본인 딱 그날 이제 학교 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좀 그렇다면서 속상하다고 네. 그러냐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우리 딸 다은이가 너무너무 멋진 아이인데 그런 다은이 진가를 모르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을 뻔했던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런 게 걔네들이 참 불행한 아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은이한테 뭔가 또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다. 한번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한번 잘 한번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한번 견뎌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흘렀는데 내가 정말 그 뭐랄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이제 학교 하는 학습 태도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 전체적인 아이들과의 어떤 친구 관계를 내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가라 했거든요. 네. 편안하게 네. 가라. 자연스럽게. 너가 그런 분위기에 뭐 신경 쓰지 않고 네. 이제 너는 이제 일단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제 아빠나 나는 이제 애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3, 4, 5 가잖아. 그럼 같이 가. 이러고 같이 가라고. 그다음 걔네 밥 다 먹고 교실에 가고 가자. 이러고 같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면 가고 또 같이 오면 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은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 학교 가더니 한 1주일,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더니 어때? 하면서 막 중간중간에 얘기 들었죠. 네. 요즘은 어때? 이러면 그냥 엄마 괜찮아요. 그냥 나는 친구들하고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그런 친구래. 네. 그냥 같이 가면 가자 이러고 같이 가고 오면 같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얘가 자기가 자기 반에서 인맥이 제일 넓은 아이가 됐대. 그러네. 다른 애들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와도 가깝지는 않지만 그 짝꿍인데 자기는 1부터 30까지 모든 애가 자기하고 얘기하고 친한 친구. 근데 학교 가면 3명만 얘기하고 예. 4명만 얘기하고
그러다가 간대 집에. 예. 근데 자기는 모든 아이와 모든 아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애든 남녀 한반이거든. 네.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친구. 그리고 또 애가 성격이 막 같이 수업 이렇게 모든 수업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딱 선생님 뭐 하나 딱 미션을 딱 주면 과학 시간에 너 이거 너 준비물 안 갖고 왔지? 그래서 준비물 꺼내서 주고 네, 이거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읽고 요약해봐. 주제는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니까 네. 이 아이 속한 그룹에는 항상 플러스 10점. 아니, 선생님이 저 그룹 제일 잘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협동성을 보여.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알게 돼서 그렇게 했던 애들이 이제 다시 다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래요.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은 굉장한 어떤 자존감, 그러니까. 예, 그럼 자기 항상 기도했대요. 내면에 힘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거지. 학교 가면서 항상 엄마는 항상 학교 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요? 이러고 기도했대. 그러면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세요. 네, 네, 항상 매 시간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그리고 이제는 시험이래. 학교 시험이라서 자기의 어떤 그 당시 관심거리가 친구가 아닌 시험에 공부로 이제 몰두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의 그런 걸로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거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잘 그렇게 이겨내더라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플룻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게 사람을 세우는 그런 거. 나는 단짝은 없지만 모든 아이하고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나 보다. 얘가 기가 막힌 걸 한 가지를 얻은 엄마 내가 참 큰 교훈을 얻었어.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 올 때까지 학교를 다닌다.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라는 건 내 짝꿍이 있어야 한다. 내 절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생활이 재밌다라는 걸 생각을 했대. 근데 이제는 꼭 짝꿍이 없어도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걸 알게 됐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플롯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은아 넌 정말 엄마 생각할 때 너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너나 할 땐 그러지 못했어. 근데 난 너무 너가 어디 이렇게 잘 성장했는지 너무 대견스럽다. 그러게요. 참 감사합니다. 축하.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 플롯이 어떻게까지 사용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진입할 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기소개서 있죠. 뭐 대학 들어갈 때도 쓰고 취직할 때도 뭐 아이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소개서를 가르쳐주는 과외도 있고 전문 학원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플롯의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책 읽고 시험 보는 데만 이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한 몇 줄이라도 이렇게 동화 형식이든지 써보는 그런 훈련을 했다면은 자기 속에서는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좀 멘토가 돼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환경공학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선생님한테 써갔더니만은 한번 써보더니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성적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자기소개서를 써갔는데 너무 이제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써갔었나 봐요. 저 어떻게 썼길래 그랬느냐 하고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소개서가 자기 반성문 비슷해요. 자기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학교가 멀어서 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뭐 출석을 100% 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아 비판 식으로 써놨어요. 그런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요 보통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반성문 많이 써봤잖아요. 그건 자기소개서가 아니거든, 그렇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랬죠. 그래서 플롯을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데 그 플롯의 재료가 그 아이의 경험에서 나와야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공학과를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환경에 관심이 많고 그냥 환경공학과가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경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그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아이템을 찾은 거죠. 그래, 그건 참 아름다운 동기다. 그러면은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게 뭐지?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주남저수지에서 중학교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원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철새들을 설명하는 그런 관광객들, 외부 관광객들한테 자기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안내를 했대요. 그럼 그거 써야 된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에 몇 번씩 무슨 주남저수지에 가서 뭘 했는지 그걸 소상하게 써라. 그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뭐 했는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딱 들어갔더니만은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더래요. 자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또 2학년 때는 회장으로 뽑혔대요. 그 동아리에. 그걸 써야 돼. 그 몇 명이나 되느냐 저는 한 10명쯤 되는 줄 알았더니 한 4, 50명 되는 그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큰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럼 그거 써야지. 동아리에 들어갔고 회장이 됐다.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또 일본에 환경 관련 견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후쿠시마 원전도 뭐 보고 뭐 환경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써야지. 그리고 왜 경영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봤대. 그럼 그거 써야지. 한 너댓까지 갖다 딱 깨워 맞추니까 기가 막힌 자기소개서가 되잖아요. 플롯이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 삶을 꿰뚫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 경북대도 합격하고 뭐 서너 군데 합격해가지고 요즘 경북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걔는 정말 하나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근데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나와요. 자기 반성문 써와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문. 플롯을 이렇게 딱 그턴 시켜준 거잖아요. 예, 예. 본인이 생각 방향만 잡아준 거거든요.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질문만 한 거거든요. 질문만. 그게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내가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좀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 따님이 만약에 왕따 플롯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슬펐을 거예요. 근데 많이. 딱 그게 방향을 딱 틀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딱 취했던 그런 그렇죠. 행동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절친은 없지만 모든 사람하고 친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고 중심을 잡은 거죠. 결국엔 이 플롯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자존감의 영역도 상당히 달라질 그렇죠, 수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플롯을 가졌나 보면은 자존감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플롯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플롯은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비교하고, 항상 그 잘된 부분보다는 못된 부분을 아쉬워하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결과가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공 못하면 나는 이제 버린 인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성공의 그것도 사실 막연한 거죠. 막연하죠. 성공인데. 예, 항상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경쟁 플롯 올라가면 보이죠, 더 잘 보이죠. 다른 나이벌 플롯이라고. 나이벌 플롯 가졌다 망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맞아. 자기 신하하고 경쟁에 돌입해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왕국이 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플롯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길게 얘기해봤고 다음 주에는 그 시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점도 이제 플롯 못지않게 중요한데 디스코스에 있어서 이제 두 개의 축을 꼽으라. 하나는 플롯, 하나는 시점. 이렇게 작혔는데요. 이 책을 좀 지참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어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점. 시점. 예. 다음에 시점은.
시점을 제가 해볼게요. 이 시점은 이제 이야기 치료하고 사이코 드라마하고 전월 치료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서사 기법인데요, 디스코스인데요. 원천 기술이 여기 있어요. 이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적용은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이걸 분석하면서 시점이 뭔지 어떻게 또 하는 건지 그 기법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